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양지민 변호사님 11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네. 11일 재판에는 참석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해 5월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 신청하고 재판 기일이 열려도 뭐 독감이 걸렸다 네. 아니면 뭐 진술하기 부적절한 상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게 광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또 법원을 관할을 이전해달라라는 또 신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지난 1월 7일에 이제 두 번째 열린 이제 기일에서 재판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재판이 이제 이번 세 번째 재판인 11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은 구인을 뭐 당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보단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변호인을 측에서 광주로 가서 11일 날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광선 변호사 재판에 가더라도 거기 앉아서 계속 질의응답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가령 모두 부분만 말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나요? 일단 그 첫 재판을 하게 되면요. 네. 이제 변호사가 대동을 하죠. 그리고 이순재 여사가 이제 신뢰관계인을 동석을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첫 재판에서는 이제 검사가 신문을 하는 거죠.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면서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사실을 하면 모두 이제 그 공수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인정하느냐 그러면 본인이 말을 안 해도 되고 경우에 이제 본인한테 확인을 해요. 아 나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증거조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증거조사의 내용 중에서 뭐 서면으로 된 거야. 뭐 대부분이 그건 증거같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의하는 증인이 있으면 다음 길에 또 증인 신문을 해요. 그러면 이 절차를 쭉 보면 이제 재판부에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물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그런데 뭐 재판 자체는 또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묻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죄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냐 하고 막판에 최후 진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계속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다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물론 범죄 사실도 범죄 사실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신문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 나오는 걸 거부하는 거에 합리적인 것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법정에서 정말 서서 재판 받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물론 뭐 전문의 진단서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맞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관심 두고 볼 대목이고 그러면 거기서 재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서 판단을 합니까?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의사결정력이 전혀 없느냐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의사결정 능력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 뭐 대부분 많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왔다가 안 왔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돌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 사건 자체가 증인을 지금 얼마나 많이 증거조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향후 재판에 있어서 좀 많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최 박사님,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알츠하이머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재판장에 들어와서 몇 가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뭐 단 그 몇 마디 질문해가지고 이제 알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이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기억이 잘 안 되고 단기 기억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신문을 해도 효과가 없죠. 그리고 뭐 질문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듯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 이순재 여사도 같이 이제 동석해서 같이 가긴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상이나 그 병적인 것을 확인할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알츠하이머가 진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질문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못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이순자 여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이제 재판정 출석할 때 그때도 본인이 아마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거 이름 잘 이제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중간에 나왔죠. 그렇죠. 한 번으로 그냥 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재판도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 인정심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주소, 뭐 이름 뭐 등등 할 텐데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분이 이제 뭐 재판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신이 이제 좀 비정상적이냐 예. 이런 걸 이제 판단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자 여사가 이제 옆에 같이 동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이 재판부 입장 계속 구인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나가서 일단 본인이 재판장 앞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출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직접 재판장이 물어보면 본인의 상태와 현재 어떤 수준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할 겁니다. 계속 재판에 참석을 시킬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변호를 통해서 할 건지 아마 그 판단을 11일 날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법원에서는 동석 신청한 것을 허가를 해줬는데 방청권 추첨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앞으로 나왔어요. 다시 올려드립니다. 테이블 나왔어요. 신난다. 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사자로서 아는데 5.18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참여해서 전두환이가 진실을 밝히고 처벌받는 것이 받아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이제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이제 방청을 한다는 걸 보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기대를 안 했었는데 사실 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늦었지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재판석에 선다 하니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인 거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가 민주주의의 아버지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사람 아닙니까? 방청권 추첨이 되신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희가요. MBN 광주 주재 정치훈 기자를 연결해가지고 또 현장 분위기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네, 정치훈입니다. 예. 근데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보니까 1.23대 1 조금 예상보다는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이게 방청석이 100석 정도인데요. 예. 35석은 고 조비오 신부 측 가족들하고 5.18 단체 관계자들한테 이제 돌아가고. 우선적으로 배분을 했군요. 예, 우선적 배분했고 65석을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80명이 왔으니까 1.23대 1 정도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정치훈 기자도 거기 응모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네, 저는 당첨이 됐거든요. 예. 이제 당일 이제 법정에 기자단도 이제 제한적으로 몇 명만 이제 풀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예, 저도 이제 역사적인 재판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응모를 했고요. 예. 예,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취재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예. 네, 대표로 이제 뭐 한두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65명 안에 들어간 거죠. 예상보다 이제 사람이 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반응을 보니까 그거에 당첨되신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던데 실제로 그 재판을 지켜봐야겠다 하신 분들이 인터뷰해 보니까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예, 대부분 뭐 5.18 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요. 예. 뭐 광주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실은 그 재판에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차례나 재판을 또 거부한 적도 있었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설마 올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내에서 이렇게 만나본 분들 보면 만약에 혹시 뭐 TV로 중계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지켜볼 만한 재판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사실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와서 하는 재판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정 기자가 얘기한 광주 시민들의 그런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퇴임 후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시절에 예. 한 5차례 정도 광주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광주를 찾았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내려오는 거고 또 명예훼손 관련돼서 재판을 받들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큰 재판은 아니지만 예. 이 광주 시민들한테 와서 여기에서 이 죗값을 치르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은 네, 그렇다 보니 전두환 예. 전 대통령이 혹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좀 기대감이 있겠네요. 어떤 얘기를 할까? 네,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 고발을 했던 그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신부를 만났었거든요. 예. 조영대 신부를 만났었는데 이제 조영대 신부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광주를 찾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 고맙고요. 지금까지 광주 주재 정치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현정 의원, 지금 광주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내려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죄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마 이 문제가 발단은 이제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해서 회고록을 네.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비오 신부라고 이제 광주 항쟁 때 유명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의 주장이 뭐냐면 이 헬기로 기총 사격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장이다, 조비오 신부가. 그걸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됐는데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번 회고록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5.18 문제에 대한 이제 발포 명령자로서의 어떤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떤 5.18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인의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좀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아마 이제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5.18 망언 때문에 더 가슴에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왔다라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 그렇죠. 때문에 예. 다시 상처를 이제 되짚어 놓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는 좀 본인이 사실 나이도 이제 내년이면 90이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진정 어린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일말의 기대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봐서는 예.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재임 중에 광주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 어린이 대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사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새 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과 복지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글쎄요, 최창호 박사님, 만약에 무언가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재판에 안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건강하고 같이 연결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뭐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망월동 묘역에 와서라도 정말 사과만 해도 용서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응어리를 좀 풀어달라. 근데 지금 뭐 알츠하이머 핑계도 대고 있고 본인의 자서전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정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침해가 깊어질수록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변화 가능성보다는 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사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아내든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그냥 표현하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이 따라할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글쎄 혹시나 불상사가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아마 경찰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고 일단은 경호 인력이 늘 사실은 동행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서울에서 광주로 이제 승용차로 사실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경호 인력이 승용차로 이동을 해서 그 광주지법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주변도 사실은 둘러보고 동선도 다 짰다라고 하고
하고요. 일단은 경찰 측에서 경호인력 5명을 지금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원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사실상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인력들이 추가로 배치될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광주 법원에서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 광주 이제 경찰 측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경찰 기동대 이제 80여 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배치해서 정말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좀 모든 게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중 의원님, 네. 5.18 조사비가 있는데 제 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부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5.18 그 조사위는 이미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여야가 추천을 사실은 여당과 다른 야당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3명의 추천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3명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명은 이제 이게 원래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2명은 부적격자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18 관련된 또 법조인이거나 등등 요건이 있는데 이 2명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반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사람은 또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5.18 진상조사가 작년에 이미 법안 통과돼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사실은 서울과 광주에 2군데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가동은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5.18 망언 파문 때문에 내부 징계 문제도 또 걸려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신임 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아마 황 대표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그렇고 네. 이 추천 문제도 그렇고 이걸 좀 황 대표가 들어와서 좀 빨리 풀어야지만이 뭔가 좀 정상이 될 텐데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선 변호사 이게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 가정을 하고 사무실까지 다 얻어놨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무실이 서울과 광주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광주에 있는 이유는 이제 유해 발굴이랄지 이제 그런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곳의 현장 뭐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이제 광주에도 사무실을 뒀는데 이제 서울에만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로 한 1억 8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광주에는 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증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한데 사실 이걸 5.18 사무실 조사위 사무실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석 달째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2명 추천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뭐 1억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예. 지금 아직 현판 자체도 또 걸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설사 또 만에 하나만 자유한국당에서 2명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조사위원을 또 뽑아야 합니다. 그럼 별정직 공무원인데 이게 한 45명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의 기간이 2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2년 안에 오히려 뭐 위원이 9명인데 위원 9명 채우지도 못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뽑지도 못한 상태에서 2년이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럼 또 기간 연장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물론 경제적인 낭비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5.18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밝혀져야지 사실은 지금 야당 내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거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9명이거든요. 구성 인원이. 국회의장이 1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명이잖아요. 그럼 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2명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오히려 진상조사할 때는 이게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의사결정할 때 5명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낭비하기보다는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도저히 한국당에서 재추천을 안 해준다 하면 이대로 그 사람들 대상으로라도 해서
진행해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한 달에 1억 800만 원씩 나가는 게 그 장난입니까? 그게? 예. 관련해서 김준규 전 후보가 되겠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글쎄요. 그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좀 명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준규 전 그 최고위원 후보가 일단 뭐 전당 당선 안 됐습니다. 청년 후보 당선 안 됐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표를 얻었어요. 사실은 뭐 김순재 의원이 당선된 걸 보면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당내에 어떤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이번에 더 미세먼지 문제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서 문세먼지다라는 걸 또 본인 1인 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청년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 후보면 좀 청년의 어떤 입장에서 좀 뭔가 이게 다가와야 될 텐데 지난 경선 과정도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서 본인도 사과했고 당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과연 이제 물론 아직 정치 초년생인데 과연 정치 초년생이 좀 어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존 우리 정치도 포용할 수가 없고 또 국민적 지지도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과연 정치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